방송했던 건데요. 보실까요? 자, 여기서요.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서 스트레스 빠지고요. 앞에 차가 왜 이래? 왜 갑자기 멈춰? 이런. 다시 한번 잘 가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오른쪽으로 빠져요. 오른쪽으로 빠지고 근데 저 차가 저도 깜빡이 켜고 나가려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거기 멈춰? 아하, 요리 나가려다 못 나가서 그렇군요. 아이고. 불박차가 만약에 고속버스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저기서 못 나갈 것 같으니 갑자기 펑 멈추면 되겠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가 불박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니까 불박차 100%다 이렇게 얘기됐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무슨 소리야? 앞차도 잘못이지. 아니 나가려다 깜빡이 켜서 안 되면은 그냥 가야 되잖아요. 차로 변경할 때 안 되면 가야 되는데 본인은 여기서 나가려고 여기서 무리하게 나가려다가 여기에서 여기 탁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물론 불박차가 안전거리 시키지 못한 것, 좀 앞에 스트레스랑 바짝 따라갔고 바짝 따라가다 보니까 요 앞에 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못 피한 거죠. 그거는 불박차 잘못했어요. 하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보다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저건 이유 없이 급제동이죠.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은 최소한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절대 다수 의견과 저랑 제 의견이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된다. 블랙박스 없을 때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이라 했지만 이제는 블랙박스 다 보여주는데 고속도로에서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고속도로에 저기 서 있는 차는 미리 가까워지네 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펑 멈추면 이게 더 피하기 힘들거든요. 뒷차는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 예, 따라서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겠다라고 방송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 보험사에 이 방송한 걸 그대로 보여줬대요. 봐라. 한 변호사 의견하고 운전자의 다수 의견, 절대 다수 의견이 앞차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보험사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상대 보험사랑 서로 대화하더니 요 차 60, 불박차 40으로 정리가 됐답니다. 예, 그게 옳죠. 적어도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죠. 그래도 양쪽 보험사에서 한문철TV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줬다는 점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불박차 보험사도 그렇고요. 앞차 보험사도 그렇고요. 블랙박스 없을 때 100대, 뒷차 100% 잘못.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왜 들이받았느냐? 뭐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또는 앞에 진짜 갑자기 휙 들어와서 끼어들어서 내가 멈췄다. 그 뒷차는 증명 못하니까 알았어요. 뒤에서 들이받은 내가 알았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고속도로에서 다니다 저렇게 이유 없이 급제당한 것. 최소한 앞차가 더 잘못이 커야 옳지요. 예, 그런 쪽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토바이가 누워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누워있는 사연. 비행기 소리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 소리. 난 좌회전할 건데 1차로는 여기 서 있어도 되는데 아이고 오호 어떻게 됐나요? 나 좌회전할 거였는데요 1차로에 직진금지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 혹시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방해될까봐 내가 살짝 옆으로 비켜주는 거예요. 옆으로 비켜주는데 트럭이 치고 나왔습니다. 약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는 좌회전할 건데요. 좌회전할 건데 여기 서 있어도 되는데 여기 쭉 1차로가 이어져요. 그럼 뒤에서 직진해온 차들이 직진금지돼 있죠. 혹시 다른 데 방해될까 봐 내가 이쪽으로 살짝 옮겼어요. 여기로. 그런데 여기서 트럭이 치고 나가는 겁니다. 트럭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오토바이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오토바이 여기 들어오더라도 다른 차들이 유턴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돼요. 사고 안 나요. 근데 이 오토바이가 잠깐 비켜주는데 트럭이 뱅!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는 이쪽으로 조금 꺾는데 트럭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럼 이제 요걸 보시고 영상을 다시 보시죠. 오토바이 여기 이렇게 쓰러졌어요. 여기에요. 예. 아마 이렇게 사고 짓게 쓰러진 게 여기니까요. 요 바로 여기 안전지대 조금 앞에서 살짝 들어가는데 트럭이 빵 때린 거예요. 그렇다면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오토바이 가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트럭은 이렇게 오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일리 쭉 가면 역주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서 있으니까 트럭은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된 건가요? 저 트럭은 오토바이가 직진금지가 써 있으니까 왼쪽으로 해서 탁 디귿자로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간단하죠? 오토바이는 직진금지 차로에서 살짝 옆으로 틀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오토바이를 피해가려고 트럭은 오토바이가 틀기 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 포켓차로로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후방 영상은 없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예, 여러분들의 100%가 2번입니다. 2번이요. 트럭이 더 잘못이다. 100%. 근데 경찰서에서요. 아니 이거는 왜 오토바이가 실선을 넘어왔어? 실선 넘은 쪽이 잘못됐지? 잘 봐봐. 오토바이 여기 실선이요. 여기 실선 요만큼 작은 거 있어요. 한 10m 될까요? 예. 여기서 실선 넘어왔으니까 오토바이 실선 넘어온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야. 그리고 지시 위반이야. 실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실선 조그만 거는 실선 위반으로 안 보던데요. 30m 이상 돼야 적용하는 경찰은 그렇게 하던데요. 그랬더니 담당 경찰관이 그런 것도 어디서 알고 왔어? 그래서 실선 위반은 빠졌어요. 그래도 실선이잖아. 그래서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에요. 억울해요. 이의 신청했어요. 이의 신청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이것도 투표 한번 했었는데 91%. 지난번에 투표했을 때는 91%가 트럭이 잘못했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약도까지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트럭이 100% 잘못이지. 자,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투표를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약도는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설명만 했었는데 그때 91%가 트럭이 더 잘못. 그리고 지금은 약도까지 설명드릴 때 더 쉽게 이해되셨죠? 트럭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100%였습니다. 근데 경찰관은 실선 위반, 오토바이 가해 차량. 그래서 억울해서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사건은 오토바이가 포켓차로 진입로, 백색 실선 끝지점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트는 순간 1차로를 통과해서 직진하려던 화물차랑 부딪혔다. 화물차는 1차로 내에서 진행하였으나 직진이죠, 직진. 네, 직진하려던 것으로 확인된다. 오토바이 값이 더 크다. 트럭도 조금 잘못이 있다.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에서 오토바이가 더 잘못, 지방경찰서도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 화물차는 좌회전 및 유턴차로에서 정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지를 통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위반 사실이 있다. 아니 이거는요. 오토바이가 들어간 곳이 끝지점이잖아요. 요 끝지점. 이 끝지점은 차들이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안전지대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 안전지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는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가 살락 들어간다고 뒤에 오는 차는 그 뒤에 서야 돼요. 그럼 뒤차의 역주행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뒤차의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온 차는 트럭이 만약에 좌회전이나 유턴하러 온다 하더라도 뒤에 섰어야 돼요. 뒤에 섰어야 되는데 거기서 치고 들어가면 저는 트럭이 가해 차량 생각합니다. 트럭이 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를 최종적으로 가해 차량으로 지정했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지쳐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의경에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을 좋아하는 마음이 경찰을 좋아했는데 이번에 조금 실망하셨대. 조금. 모르죠. 경찰의 결정이 옳은지 여러분들의 100%가 옳은지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과격하게 트럭이 슉슉슉슉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토바이는 여기서
여기서 조금 들어왔다고. 여기는 안전지대인데 안전지대 직전에서 여기 조금 들어왔다고. 오토바이를 가해 차량이라고. 실선 넘어왔기 때문에 실선이 엄청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실선 넘어간 것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저는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역주행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100%도 저랑 같은 의견이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됩니다. 경찰분들 비하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운전하면서 교차로 통과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누구는 단속하더라. 누구는 괜찮더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호 위반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신호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황색불 켜지면 멈춰야 되지 정선에. 1m 앞에서 황색불인데도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은 경찰관은 황색불이 멈추지 못했어. 그래서 신호 위반을 처리하는 경찰관이 더 많습니다. 조금씩 이건 도저히 못 멈추지 딜레마존이야. 따라서 이건 신호 위반 아니야 라고 하는 경찰관들도 늘어는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1m, 2m 앞에서 황색불을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으면 법은 법이야. 그러면서 신호 위반 처리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지금은 사고는 안 났습니다. 사고는 안 났고 멈추려고 맘먹었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사고는 아니에요. 요 차입니다. 요 차. 뒤에서 오는 차. 뒤에서 오는 차의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앞에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신호 위반. 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자, 원래 저 경찰차는 내 뒤에 오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다가 자, 진로 변경했어요. 진로 변경하고 저 앞에 신호가 이때 황색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황색불로 바뀌었고 거리가 충분히 있죠. 이만큼요. 불박차는 멈춥니다. 불박차는 멈추는데 내 뒤에 있던 저 경찰차는 그냥 통과합니다. 신호 위반. 네, 건너편에 경찰차 있는데 네. 신호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황색불에 나는 멈췄는데 저 차가 경광등을 돌리고 하지만 만약에 진짜 긴급 상황이면은 앙 해야죠. 근데 사이렌은 안 울렸어요. 긴급하게 범인을 잡으러 간다든가 긴급 출동일 때는 경광등 말고 경광등뿐만 아니라 사이렌까지 보통 울리죠. 순찰 중일 때도 범죄 예방에 순찰 중일 때도 경광등 킬 수는 있어요. 자, 순찰이 긴급한 상황일까요? 처음에 지난번에 방송 때는 저 긴급한 상황이면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이제 그게 포인트겠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국민신문에 신고했어요. 신고했더니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처리 결과 나왔습니다. 보통 한 7일, 10일 정도는 나오는데 업무가 많다고 3주가 지나서 결과 나왔습니다. 신호위반을 신고했는데요. 결과는 신호위반이 아니래요. 범칙금 3만 원치 깜빡이 안 킨 거. 내 뒤에서 올 때 옆으로 오면서 깜빡이 안 킨 거. 그거. 벌점은 없고요. 범칙금 3만 원으로 그렇게 결과 나왔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영상이 뒤에 보니까 나왔다. 신호위반은 안 하겠다. 뒤에 깜빡이 안 켜 차로 변경 그것으로 신호적 불이행으로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그래서 절대 신호위반이 아니래요. 황색불 통과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후방 영상에 깜빡이 없이 진행한 부분이 돼서 그건 단속했다. 고정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고정 카메라가 있다고 할 때는 검지선에 앞바퀴 뒷바퀴 다 지나야 단속 대상이다. 이 영상 그렇지 않다. 신호위반 아니다. 주절주절. 뭐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저거 같아요. 고정시 단속 카메라는 황색불에 들어오면은 안 잡고 빨간불에 들어오면 잡는다 그러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영상이 찍혔잖아요. 황색불에 멈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갔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 신호위반이라 생각합니다. 황색불에 멈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그냥 간 거. 저는 신호위반 생각하는데요. 근데 담당 경찰관은 신호위반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답니다. 카메라에는 안 잡힌다. 카메라 안 잡히면 우리 단속 안 한다. 그러면 왜? 근데 왜 사고 나면 왜 1m, 2m 그 슈퍼 딜레마들도 왜 신호위반으로 얘기할 거예요? 사고 났을 때는 신호위반이에요. 사고 났을 때 신호위반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신호위반이 아니면 사고 났을 때 신호위반 아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헷갈려요. 도대체 이분이 아니 제가 뭐 경찰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운전하면서 이럴 때 많잖아요. 아니 운전하면서 이럴 때 많은데 누구는 단속하더라. 경찰관이 있으면 잡더라. 누구는 괜찮더라. 의견이 분분한데 도대체 신호위반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불박차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고 오른쪽에 차 한 대 서 있죠? 네, 여기다가 주차하려고 후지 주차할 거예요. 앞으로 빼요. 그리고 자, 후진 주차 하려는데 각도가 잘 안 맞으면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기도 전에 오호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후진 막 하려고 그러는데 후진해서 여기서요 요 자리 집어넣으려고 자 앞으로 빼서 이제 후진하려고 이제 서서 후진하면 되는 거죠? 후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 차. 저 차는 이미 후진등이 들어와 있네요. 처음부터 후진등이 들어와 있었어요. 후진등이 들어와 있었지만 처음에는 못 보셨대요. 처음에 못 보시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제 틀어요. 이때는 보셨대요. 이때는 후진등이 들어있는 거 보셨대요. 보셨는데 나 때문에 기다려주는구나. 그럼 내가 얼른 후진등 이게 후진등이 들어와 있었대요. 근데 나를 보고 저기서 어차피 얼른 빨리 빼줘야지. 옳지? 자, 근데 조금 빼니까 나 뺄 때 같이 움직이네. 예, 나 뺄 때 같이 움직여요.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진차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78%는 후진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22%.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빵 해줘야 되나요? 여기서는 이게 후진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 눈에 안 보이죠? 여기서 꺾어서 지금은 이제 보이겠죠? 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움직여요. 이때는 내가 여길 봅니까? 뒤를 봅니까? 내가 후진할 때 뒤를 보죠. 뒤를 보는데 쫓아오면은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뒤를 보다가 각도 맞추려고 다시 앞쪽도 한번 보는데 여기서 가다가 예 후진하면서 앞으로 안 보잖아요. 뒤를 보잖아요. 뒤를 보다가 잠시 잠깐 멈춰서 앞으로 뺄까 빼서 좀 각도 맞출까 하는데 그때 그래서 빵이 늦었다? 빵이 안 늦었다 생각 안 돼요. 뭘 어떻게 될까요? 후진등 들어와서도 딱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후진해요. 저는 후진등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까부터 후진등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뒤를 보지 않고 후진한 이 차 100%가 저는 옳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후진등 들어갖고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거기다가 빵 해주나요? 아니 우리 지나가다가 어서 이렇게 뒤로 나오려는 차가 있어서 딱 브레이크 후진등 켜 있는데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지나가서 빵 그러면 이씨 빵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빵이 안 필요할 때가 있죠. 지금은 빵 먹기에는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두운 밤인데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두 분이서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요. 예, 그러다가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녹색 신호 정상으로 갔습니다. 뭐예요? 다시 앞에는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 안 나게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요, 예, 두 분이 대화하면서 가다가 여기 녹색 신호 지나갔는데, 뭐랑 붙였습니까? 여기서요. 조심해 할 때 보세요. 조심해 할 때는 보셨대요. 조심해. 여기서 조심해. 동승자 조심해. 요거 밑으로. 난간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요만큼. 그리고 요건 피했어요. 요건 피했는데 그 다음에 뭐야. 예, 뭐야. 이 위에 딱 이렇게. 헉. 뭘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난장판 돼 있습니다. 어떤 차 타닥타닥 치고 지나갔대요. 한 20분 전에. 그리고 하필이면 1차로 지나간 불박차가 첫 바따로 사고 났어요. 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19 출동하고 경찰차 출동하고 구청에서 출동하고요. 네. 처음에는 바닥에 처음에 조심할 때는 여기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눈높이로. 저거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 차가 여기저기 많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는 요만큼 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눈높이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 건 보고 피했습니다.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요? 나중에 119도 오고 정신없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요? 도로관리청? 아니면 자차보험 처리? 우리 보험사는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국가배상 신청하라고 그런대요. 이거 국가배상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투표 한번 해보죠. 도로관리청이 100% 책임져야 된다. 도로관리청이 70% 정도 책임져야 된다.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도로관리청이 100% 책임져라. 14%입니다. 도로관리청이 70% 정도 책임져야 된다. 4%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책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 82%입니다. 놀라운데요? 여러분들의 82%가 도로관리청의 책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의 100%가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은 100%냐 70%냐 그거만 문제될 줄 알았어요. 이거 도로관리청의 책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와 중앙우리 펜스 이런 것을 설치를 제대로 해야 돼요. 중앙우리 펜스 가만히 있다 저절로 슉 넘어졌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이 잘못이죠. 근데 잘 세워놨었는데 어떻게 바바바박 해서 넘어진 거예요. 도로관리청은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들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등 뭐 이런 거요. 가로수 이런 거요. 그런 것은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관리 잘해서 순찰 한 번씩 돌면서 이게 고장당해서 고치고 쓰러진 게 바로 세우고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허술해 다다다다다 됐다. 그렇다 그러면 그냥 웬만큼 붙여서는 망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살짝 쳤는데 망가졌는데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그런 것은 책임이 있지만 그런데요. 어떤 차 바바바바박 저 중앙 펜스 저 정도 봐 저거
아니, 차가 다다다다닥 가면 저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 20분 동안에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사고 났다. 그럴 때 왜 빨리 안 치웠느냐? 빨리 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책임이 있어요. 지금 저거 아직까지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도로관리청에서 거기 갔다가 계속해서 한 10분에 한 대씩 빙글빙글 돌면서 순찰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래서 도로관리청의 책임 묻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로관리청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또 설령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에 조심해야 할 때 옆으로 피해갔어야죠. 왜 거길 그냥 가요?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요건 피했는데 눈높이 위에 있는 거 잘 안 봐요. 보통 바닥 쪽을 보잖아요. 라이트 빛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딱 있으면 저 피하기 어렵죠. 하지만 미리 조심하지 못한 거 운전자의 과실 한 30% 인정되면 그럼 도로관리청 상대로 해서 결국은 내가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 못 받거나 뭐하러 그렇게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차 처리하세요. 우리 보험사가 자차 보험 처리 안 해주려고 딴소리 하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법률적인 걸 몰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는 힘들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못 받는 부분은 또 자차 처리해야 되고 자차 처리해서 우리 보험사가 싸우게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공작물 책임 우리 집이 갑자기 뭐가 뚝 떨어졌다. 그럴 때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평소에 잘 관리도 그냥 무너졌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집주인이. 집주인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것은 민법 758조의 공작물 책임이에요. 그 공작물 책임에는 소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없습니다. 설치 관리의 하자. 지금 이것은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여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도망간 차. 그 차 찾아야죠. 그 차 찾아서요. 그게 바로 뭡니까? 대물뺑소니, 사고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왜 그랬을까요? 설령 혹시 내가 실수로 뭔가를 부딪혀서 저렇게 중앙분리 난간, 저런 펜스 이런 걸 부딪혀서 망가뜨렸을 때 그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빨리 신고해 주세요. 112 또는 119에. 그래야 뒤에서 오는 차가 사고 나지 않습니다. 불박차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좌회전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좌회전하러 가는데 저 앞에 차가 있어요. 자, 앞에 차가 2차로에서 1차로 들어오더니 브레이크 잡더니 여기에서 이런 앞에 아직까지 직자 신호인데요. 다시 보죠. 여기서 오토바이 1차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앞차가 2차로에서 1차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들어왔죠. 이제 완전히 네 바퀴 다 들어왔네요. 거의 다 들어왔죠. 이 정도면 다 들어온 거지. 아직 차선을 밟고는 있습니다. 아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절반 이상 들어왔습니다. 절반 이상 이제 다 들어왔고요. 거의 다 들어왔죠. 거의 다. 어떻습니까? 앞에 차가 차로 변경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불법 유턴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로 바퀴가 돌아가죠. 자기는 좌회전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이게 불법 유턴하려고 그런 거죠. 자, 앞차는 불법 유턴하려고 했고요. 오토바이는 앞에 차가 들어오는데 앞차가 좌회전에 갈 거로 생각하다가 아니니까 브레이크 잡으면서 피해보지만은 결국 부딪혔어요. 이번 사고 앞뒤 관계로 봐서 앞차 40, 뒤차 60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보험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차 40, 오토바이 60 적당하다. 오토바이 60%더 잘못했다. 앞차 잘못이 더 크다. 투표 시작. 제 의견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의견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 의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는 이렇습니다만은 제 의견이 틀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이 맞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차 잘못이 더 크다가 78%입니다. 오토바이 잘못이 60%보다 더 크다가 8% 있습니다. 60대 30 적당하다가 14% 있습니다. 제 의견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틀린 것 같네요.
제 의견이 틀렸다고 보고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차가 불법 유턴? 있을 수 없지. 불법 유턴 나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차가 더 잘못이 더 많은데요. 자, 이 정도면 이거 내 앞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게 2차로 차야 1차로 차. 이 정도면 1차로 차잖아요. 1차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여야죠. 여기 직자. 그래 직자더라도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여야죠. 여기서 속도 줄여야죠. 속도 줄여야죠. 줄여야죠. 불법 유턴이지만 그러나 가까워지면 뒷차가 속도를 줄여야죠. 저는 60대 40이면은 땡큐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이 안에 들어가서 요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갑자기 이렇게 딱 여기서 불빛으로 멈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앞차들이 더 커야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차가 달리다 갑자기 멈춘 게 아니고 속도 보세요. 속도. 자, 브레이크 벌써 아까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속도 떨어져 있으면은 오토바이가 앞차를 잘 보면서 안전거리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오토바이 60%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네요. 상대 차에 불법 유턴 사고로 보이고 불박 오토바이는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같은 방향끼리 사고일 때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박차가 앞차에 대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불박 오토바이가 실이 더 커 보이는데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틀리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상대편의 불법 유턴이요. 저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보는 거예요. 앞차 갑자기 멈췄잖아요. 이유 없는 급제동일 때는 속도, 앞차의 속도, 빠르게 딱 팽 멈춘 거. 근데 천천히 가고 있었잖아요. 또 이유 없는 급제동은 장소, 교차로에 신호받아서 들어가자마자 腾멈추면 또는 좌회전 받아서 쭉 나가다 빠져나가서 달려나갈 듯이 했다 펑 멈추면 그럴 때 뒷차가 완전히 골탕이죠. 그래서 앞에 가던 차가 어떻게 멈췄느냐. 그 차의 속도와 그리고 멈춘 장소가 어디냐.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아직 교차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아까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었고요. 브레이크도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불법 유턴이지만 앞차는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갑자기 펑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멈췄느냐, 멈춘 장소가 어디냐, 그 두 가지 놓고 평가해야 됩니다. 안전운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어운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죠. 불박차 운전자 아주 멋진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씨. 예. 왜 이런 씨 그러셨을까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다시 보시죠. 왜 이런 씨? 예. 이런 씨. 예. 아니, 자동차를 역방향으로 세워놓고요. 그럼 문을 펑 열어요. 근데 이분께서는요. 앞에 차가 이상한 데 서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도 있어요. 앞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운전자예요. 여기요. 운전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더래요. 강아지를 안고 운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불안하다.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갑니다. 자, 여기서요. 요거 보세요. 예, 약간 틀죠, 그죠? 예. 요 정도면 얼마 틀었을 거야? 한 30cm 정도? 오른쪽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앞에 차가 이상하게 서 있고 사람 있는 걸 보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피했답니다. 오른쪽 최대한 피해가는데 역시나 펑 문이 열리더래요. 운전자는 엄마, 옆에 분은 딸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이상한 차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옆을 지날 때 좀 속도를 줄이시고요. 그리고 좀 피해서 가세요. 지금처럼 지금 펑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20살 때부터 지금 12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쭉 무사고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방운전 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풀박차 우회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가겠습니다. 똑깍, 똑깍, 똑깍. 자, 나는 2차로로 가죠. 2차로로 해서 쭉 나는 직진 우회전 차로로 갑니다. 1차로는 직자인 것 같아요. 잘 가는데 이거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다시. 와, 깜짝 놀랐네. 쭉 가는데 여기. 와, 이거 보일까요? 버스에 사람이 내려요. 버스에서 여기에서 와, 깻잎 한 장 차이로. 이야. 여기서 자 보세요. 으악! 예, 지나가고요. 저건 운입니다. 운.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1차로에서 버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아니 택시 같은 문이나 열리잖아요. 버스는 그냥 문이 열린지 안 열린지 몰라요. 기적적으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저거 아무리 긴장해도 못 피해요. 결과론적으로는 불박차가 천천히 가셨어요. 1차로의 차들은 직자차로에 차들이 쭉 밀려있고 2차로는 지구차로. 그래서 내가 이쪽 차들이 밀려있으니까 여유있게 가자. 여유있게 갔으니까 피했지.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아니면 내가 좀 뒤에서 오다가 좀 빠르게 지나갔으면 전 100% 사고예요. 예. 정말 운전은 본인이 조심하겠다고 다짐해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하루에 몇 번씩 깜짝 놀라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발요. 제 추측으로는 그 영상 속에 버스 기사분이 승객이 아저씨 죄송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버스 정정에 내려줘야지. 저렇게 내려주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아침 출근길에 저승 여자가 쳤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그냥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승객분 버스를 잘못 탔다거나 또는 내리는 정장을 지나쳤다면 다음 정장까지 좀 잘못하면 한 정거장 먼저 내리다가 그러다가 영영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게 깻잎 한 장입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고 났으면 불박차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앞으로 저렇게 버스가 1차로에 서 있으면 거기서 사람이 톡 튀어나올 거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되나요? 전국의 버스 승무사원 여러분들, 정류장에, 그것도 정류장에 인도에 바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50cm 이내로 그렇게 붙여서 세우고 승객들 내려주십시오. 간격이 있으면 지나가는 오토바이 자전거랑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1차로에서 승객 내려준다는 거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탁드립니다.